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타톡의 사회를 맡은 KBS 안승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순서,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메타톡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전북 교육감 후보자들과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네, 전북의 귀한 미래죠. 우리 각 시군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소년 위원 11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솔직하게 의견 나누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내주신 아이디어가 앞으로 교육 정책으로도 꼭 반영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자기소개하면서 서로 얼굴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모두들 닉네임과 자기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을 달아놨어요. 인사 나누시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개별적으로 인사하는가요? 네,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닉네임 있으면 어떻게 그런 닉네임 짓게 됐는지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요. 네네. 저기 임실의 치즈님? 네. 네, 임실의 치즈님. 예, 저기 치즈하면 우리 지정환 신부님 생각나는데요. 그 치즈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제 지역이 임시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이기도 하고 제가 3학년 때 연극 주제가 치즈였어서. 그래요. 그랬군요. 완주의 구름님 이름이 아주 예뻐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다음 생에는 구름으로 태어나려고 구름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익산의 애벌님인가요? 익산의 애벌입니다. 네, 애벌님. 네. 반가워요. 애벌의 뜻이 따로 있겠죠? 네, 그 학교에서 틀린 답이 애벌이어서 애벌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전주에 오레오 님도 계시네요. 오레오 뜻은 어떤 건가요? 과자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자 이름이군요. 혹시 비스켓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요. 맛있죠. 예, 그리고 지난해 거북이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지난해 거북이님. 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북이로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거북이라 가지고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익산의 스윙님. 네. 스윙하면 근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스윙입니다. 스윙은 네? 제 이름이 이수영인데 네. 수영하다를 영어로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스윙.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군산의 리틀 미션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미션이 아니고 미소는 저희 담임 선생님 성함이신데 담임 선생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군요. 리틀 미선. 네, 담임선생님이 미선이시니까요. 앞으로 선생님 열심히 따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완주의 잠만보님. 네, 반가워요. 잠만보님. 잠만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잠만보가 네.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데 잠을 많이 자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요. 어제는 좀 충분히 주무셨나요? 네, 어제 많이 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전북에 경찰님 계시네요. 어디 경찰관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님. 네, 어디 그러면 다 오셨나요? 네, 지금 다 접속하셨고요. 네. 남은 분이
군산의 소방님. 네네. 한번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아, 군산의 소방님 반가워요. 어디 계세요? 네. 역시 소방관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네네, 반가워요. 그 맨 앞에 헤일님 계세요, 후보님. 정읍의 헤일님. 오, 정읍의 헤일님 반가워요. 네. 네. 헤일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주인공 이름이에요. 아, 주인공 이름이군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주인공 이름으로 닉네임을 정했겠어요. 네,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후보님 지금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이랑 인사 나누셨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공간으로 정책 이야기 나눌 첫 번째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우리 후보님이 인솔하셔서 우리 이야기 나눌 해변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인솔해 주시죠. 네네. 우리 학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변가도 바로 옆에 있고. 자, 그러면 답답한 교실에서 해변가로 한번 멋지게 가시게요. 고우, 고우. 가시죠. 여기서 위로 갈 겁니다. 위로. 네. 이쪽 방향으로.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들어가면 학생들 있을 거예요. 들어가시겠어요, 후보님? 괜찮으세요? 그럼요. 네, 가시죠. 네, 위로 올라오시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잘 오셨죠, 다들? 이제 해변가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정책에 대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선 공약 발표에 앞서서 서건석 후보님 이력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서건석 후보님은 15대 16대 전북대학교 지역의 대표 공립대학이죠. 전북대 총장 지내셨고요. 현 정부에서는 아동정책 조정위원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서건석 후보 주요 공약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5분 이내로 준비하신 핵심 공약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렇고요. 선생님, 더 나아가서는 교육감도 우리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정책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그게 필요한가,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지난달에 제가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SGS 2024 우리 학생 여러분 거기 자주 들러주시고 좋은 제안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운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북 학생의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북 학생의회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제 학생의회를 두게 되는데요. 대략 한 50명 정도 학생의원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역 학생의회를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입학하고 졸업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편의상 이름을 에듀페이라고 정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이름으로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에듀페이에는 입학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주는 입학 지원금이 있고요. 또 초, 중고 학생 모두에게 매년 드리는 학습 지원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 고 3학년들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진로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세상은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 학교의 그 모습은 아날로그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디지털 그런 교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실 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또 AI라든가 또는 AR, VR, XR, 메타버스 이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창의 융합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 생각인데 사실은 전체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한 학년에 1명 또는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토론 수업도 할 수도 없고 또 음악, 체육 수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성을 또 기를 수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대도시의 밀집 지역에는 학생 수가 너무 또 많아요.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선생님은 한 분인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충분히 우리 학생들에게 배려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적정 수의 학교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주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가지의 핵심 공약, 서거석 후보님의 핵심 공약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네 가지 공약 모두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잘 경청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의 그럼 토크 진행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갖고 있을 텐데 가장 먼저 가장 좀 피부에 와닿을 만한 공약이기도 하죠. 실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일 것 같은데요. 에듀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에듀페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우리 평소처럼 손 들고 질문 던져주세요. 네.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누가 하실까요? 손표시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네, 채팅창 옆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소방님이신가요? 소방님? 거기 네, 군산의 소방님 반가워요. 제가 에듀페이 지원해서 보편적 지원하신다고 해서 네. 어떤 보편적 지원일까 궁금해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에듀페이 지원해서 에듀페이의 지급 형태와 그리고 사용처를 진로나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에듀페이에는 이제 입학 준비금이 있고요. 또 학습 지원금 그리고 또 진로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진로 지원금은 초 6학년, 중, 고 3학년 그때 지급을 하는 건데 진로와 관련된 거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 준비금도 이제 신입생이 되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뭐 책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이어서 같은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간 질문이 있어요. 미끌미선님 말씀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 입학 준비금과 그 진로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주실? 전체 총액을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그 액수를 어느 정도 주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우선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학습 준비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등을 두어서 1년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로 지원금도 역시 초등학교는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학년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면 좀 어떨까요? 네,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혹시 의견 있는 친구 있으세요? 우리 군산의 소방님 그 정도 액수면 어떤가요?
그 정도 했으면 확실히 문제집 사는데 이제 도움도 되고 진로를 찾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정도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차츰 여유가 되면 넓혀가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에듀페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 다음 질문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말 그대로 각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활동한 친구들이어서 그 학생의회라던가 이런 학생 참여기구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질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순서대로 손 들고 관련된 주제 이제 학생의회나 학생 참여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거북이님이시죠? 거북이님. 네, 거북이님. 아, 네, 지난해 거북이님 반가워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시군단위 학생 지역의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 지역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좀 질문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헤일님. 정읍의 헤일님? 아, 정읍의 헤일님 반가워요. 헤일님. 네. 헤일님도 혹시 이런 학생회,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질문을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와 의원님 제안하신 정부 학생회의 대표들의 차이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의회 명칭을 청소년의회로 개칭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의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구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또 이름에 대한 제안까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던져줬거든요. 이거 모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지역 학생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건데요. 우리 전북에는 지금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각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 지역 학생의회를 각각 둘 거예요. 그리고 지역 학생의회 의원은 각 지역에, 그러니까 시군이 되겠죠. 시군에 초, 중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학생회의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생회 의원을, 지역 학생회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이제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는 그 도학생의회를 둘 거예요. 그 도학생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학생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학생회 의원들의 역할은 이제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해서 제안도 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러분처럼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학생의회하고 서로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선 소속이 다르고요. 또 두 번째는 역할이 달라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것처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역할은 이 시군의 일반 행정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학생의회의 경우에는 이제 각 도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우선 교육 전반에 관한 그런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검토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학생 참여위원회하고 학생의회는 좀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답이 됐는가요? 네, 지금 두 가지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학생 여러분 중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학생의회에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야기 더 나눠보실 부분 있으세요? 근데 지금 사회자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 혜일님 혜일님. 학생의회를 정읍의 헤일님, 청소년 의회로 학생의회를 명칭을 바꾸면 어떠냐 그런 질문이었죠? 네. 맞는가요? 예. 혹시
그 명칭을 개칭해야 될 특별한 이유 생각해 본 거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것보다는 청소년이 더 좋죠. 네.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까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그 점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군 일부 지역에 청소년 의회가 구성이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익산, 군산, 김제, 또 완주 이런 데가 지금 그 청소년 의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학생 의회를 청소년 의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혼동이 있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바로 이 학생의회 준비위원회 이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때 좋은 의견 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겠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주제에서 하나만 더 우리 수인님께서도 갖고 계신 의문점들이 있으세요? 네. 갖고 계신 궁금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인님. 후보님께서 네. 3번 공약으로 현 학생회 자치 예산의 1% 규정을 폐지하고 상하한선을 없애고 탄력적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상황에서 자치 예산의 하한선을 없앤다면 학교가 예산을 더욱 적게 편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수희님이지요. 우리 수희님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 학생들이 자치 역량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그걸 실제로 집행도 해보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예산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좀 융통성 있게 상하한선을 없애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자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를 예상한다면 역시 하한선 1%는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하한선은 1% 이상으로 두는 걸로 할게요. 네, 고마워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우선 넘어가 볼게요. 참여기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는 우리 후보님께서 앞서 핵심 공약 중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시군에서 혹은 뭐 작은 지역에서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 좀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나 뭐 초미니 학교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지금 잠만보님이신가요? 그리고 치즈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임실의 치즈님, 완주의 잠만보님이죠? 네, 반가워요. 네, 잠만보님 먼저 질문 진행해 볼게요. 만약에 전부생 예명이나 초미니 학교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학생들이 그 초미니 학교 통합을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진짜 학생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작은 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통학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 통합에 반대하면 당연히 그때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작으면 사실은 토론 수업도 못하죠. 또 음악이라든가 체육 수업도 못하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못 어울리니까 사회성도 기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리 작은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다니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 학부모, 또 교사, 또 졸업생,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통합을 안 하려고 해요. 또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잠반보님.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치즈님 질문해 네, 주시겠어요? 임실의 치즈님. 네. 네. 반가워요. 접점되는 학급에 나오는 초미니 학교는 대부분 농어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만약 통폐합한다고 할 때 그 학교와 거리가 먼 학생들의 교통지원 정책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네. 통합을 했는데 학교가 오히려 더 멀어졌다. 그 말씀이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를 통합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더 수업도 잘 받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잘 어울리고 또 학교도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멀어져 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통합을 해가지고 학생 수가 꽤 되면 그런 경우는 스쿨버스를 배정할 수도 있고요.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작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통학 택시. 그래서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통학 택시를 운행하면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중학교 경우에는 기숙사를 세워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 다녀오는데 그때도 역시 통학 택시로 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 불편이 없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학생들이 이야기해준 초미니 학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아 봤고요. 이어서 이런 학교 공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된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익산의 애벌님께서도 좀 질문. 익산의 애벌님. 네, 익산의 애벌님 반가워요. 학생 중심적이며 복합적 기능과 학교 특성을 맞는 공간으로 재구조화라는 공약을 제안하신 걸 보았는데요. 학교 중심적인 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이 공약을 제안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혹시 가수 유영석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해보셨어요? 노래?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일과가 네모난 곳에서 시작해서 네모난 곳으로 끝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서 네모난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서 네모난 책상에 네모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네모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모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좀 창의적으로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네모보다는 동그라미라든가 삼각형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가 3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1층, 2층, 3층 그 현관 로비가 있는데 다 층층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뻥 뚫어가지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려다 볼 수 있고 또 그 나선형 계단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공간을 이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책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소파를 안락한 의자를 놔서 또 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그 현관 로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그런 한정된 공간에 있지 않는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간이 사람의 사고를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학교 공간도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혹시 그리고 후보님께서 앞서서 주셨던 그런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교실 공간에 대한 공약, 핵심 공약에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AI라던가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레오님이시죠? 오레오님,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전주의 오레오님이든가요? 네, 반가워요, 전주 오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약으로 AI 선도학교 AI 기반 학생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AI 시스템을 임기 안에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리고 AI 시스템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단기적인 계획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디지털 원주민 이름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머리에 떠올 수 있는 거 하면은 AI부터 시작해서 AR, VR, XR,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떠올리는데요. 그 중에서 AI는 사실은 우리 교실에서 이미 일부이긴 하지만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데 AI가 묻고 학생이 답하고, 또 만약 틀렸으면 뭐가 틀렸다 해서 고쳐주고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학 문제 연습하는 경우도 학생이 풀면 AI가 뭐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학생이 다시 그걸 풀고 또다시 지적해주고, 이런 반복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보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그걸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이 한 300명, 500명, 어떤 경우는 1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고작 한 반 정도니까 한 30대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만 일부 이 AI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스마트 기기 한 대씩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이 AI를 활용한 수업을 능숙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이제 그런 에듀테크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창의 융합형 학습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어때, 그럴듯하죠?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답변 들으면서 혹시 좀 어떠셨어요? 이어서 여쭤보고 싶거나 좀 의견 있으실까요? 공간 이동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후보님의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운동장으로 갑시다. 고! Let's go. 네, 다들 잘 이동하셨네요. 지금 잠시만요. 아직 못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오시면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은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메타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금 두 번째 공간인 운동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좀 진솔한 이야기들, 편안한 고민이나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좋고요. 새로운 질문들도 좋습니다. 손 들고 순서대로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님이신가요? 예, 익산의 수희님. 네. 손 드신 분이? 저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까 청소년 참여위원회와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회에서 선출한다는 점과 교육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현재 각 지역과 전라북도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 참여위원회와 또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참여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생 참여위원회하고 학생의회하고 차이점이요?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까요? 우선 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선 그 소속이 학생 참여위원회는 이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돼 있고요. 또 학생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 소속이고 학생 참여위원회라는 또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 학생 참여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이 또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 소속의 학생 인권센터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학생 인권 관련의 여러 가지 제안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인권 관련 행사 같은 것도 이 참여위원들이 주관도 하고 그러죠.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그 학생 인권센터가 있는데 그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 참여위원회하고는 아까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름님께서 의견 좀 궁금하거든요. 구름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그 후보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인권 신장과 학생 인권 신장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예를 들어 비례나 반비례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온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편의를 봐주는 선택은 학생들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선택은 교사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존재인 교사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 강구자로서 어떻게 노력하실 거고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학생이 편하면 선생님이 불편하고 또 선생님이 편하면 학생이 불편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는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시에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 동전이 한 개가 있다면 그 양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 면이 없는 다른 한쪽 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우리 교사 인권과 그리고 학생 인권은 함께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학교에 조성이 되기를,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생 인권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모두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개편해 가지고 전북 인권교육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둘 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즈님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찰님도 손 드신 거죠? 두 분 이야기 딱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임실의 치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부르님이 말하신 선생님, 교사와 학생 이야기에 대해서 치즈님 소리 들리세요? 네. 말하면 네, 그럼 경찰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즈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찰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못한 질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하이테크 수업 공간으로 교실 조성이라는 공약은 수업을 온라인 쪽으로 바꿔 나가시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몇몇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매체 활용이랑 스마트 기기 사용을 허락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반면에 좀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은 그런 사용이 어려우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사용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이테크 수업 공간으로 바뀐다면 그런 싫어하시는 분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고 해서 100% 그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벌써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전보다는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치즈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실의 치즈님. 네,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점점 세대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선생님과 아니면은 이제 새로 교직에 들어서신 선생님 등등 학교 현장의 세대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세대 차이 문제는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대 차이 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옛날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이 돌판에다가 그 글자를 새겼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해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겨우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대화가 통하지 않아 라는 그런 글이 써 있었던 거예요. 5,0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결국 세대 차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들 이제 바쁘게 생활하고 또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예를 들면 사제 동행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속을 털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담임 선생님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자주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네,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래훈님 좀 정책 제안이 하나 있으셔서 그거 하나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특성화중 설립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꿈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동안 교과 공부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공부가 목표가 아닌 학생들이 같은 중학교를 다녀야 하고, 고등학교 때 다른 걸 해보고 싶어도 그때 특성화고를 선택하기에는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원하는 걸 배우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화중 설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인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이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잘 개발해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연장이 되고 또 대학도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제안 감사해요. 후보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충분했던 건가요? 학생들? 추가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말씀하세요. 혜일님, 네. 일부 지역에 청소년 유해가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이름을 청소년 유해라고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를 합쳐가지고 개칭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일부 시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익산, 군산, 완주, 김제,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학생 의회, 그거를 만약에 명칭을 바꾼다면 청소년 의회하고 어떻게 통합할 수는 없겠냐. 그런 의견인데요. 이제 그거는 우선 주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이야기는 우리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지금 우리 이야기 나눌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됐고요. 우리 학생들 오늘의 이 시간이 서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일에 치러지는 전국 교육감 선거도 우리 학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세 차례 함께해준 우리 청소년 위원들, 우리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서버석포님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들어보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또 앞에 두 차례 또 더 했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오늘 나눈 여러분과의 그런 대화 또 정책 제안 이런 것을 꼭 실현시키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요, 미래는 항상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고 또 즐겨 할 수 있는 거 당장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님. 우리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고맙고요. 항상 빛나는 내일 열어가시길
우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약속대로 오늘 이야기 꼭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길 선거 이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메타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